안녕하세요. 서울 초수 합격한 입니다. 네, 먼저 목차는 이제 제 합격 점수랑 간단한 자기소개하고 이제 커리큘럼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작년 서울 컷은 이제 56.67이었는데 저는 1차가 교육학은 18.33 그리고 전공은 75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93.33점을 맞았고요. 그리고 2차는 이제 최종 컷이 155.63점이었는데 2차를 한 90점 정도 맞아서 3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원전공은 한문교육과고요. 그리고 복수 전공을 해서 이제 컴퓨터 교육과 복수 전공했고 이제 올해 1학기를 학교랑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교생 4월에 갔다 왔는데 학교 과목은 그렇게 많이 듣진 않았어서 교양 한 과목 그리고 한문교육 전공 한 과목 들었어서 학교 공부 부담은 없는 상태였고 4월에 교생만 모교 중학교로 정보 과목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간단하게 네. 그 정도로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기본 개념 공부하고 계실 텐데 이제 스티브 쌤께서도 늘 강조하시잖아요, 기본서. 그래서 기본서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종이도 두껍고 말도 조금 더 어렵고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 게시판이 있는 줄 몰랐어요. 스티브 쌤 카페 가시면 되게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 가실 수 있는 게 많은데 이제 1 월이고 정신없고 강의 따라가기도 바쁘니까 이것저것 살펴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9 월인가 10 월쯤 알게 돼서 그때 이 선생님께서 기본서로 강의를 찍어 주신 거를 열심히 들었었는데 이제 후반부에도 기본서를 쭉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요 기본서 훑어보기 게시판을 활용하셔서 기본서 공부하실 때 이제 스티브 쌤께서 이 기본서 교재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핵심 파트들 위주로.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냥 스티브 쌤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예습 복습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인강을 들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만 직강을 왔었는데 이제 인강을 할 때 제가 그 해당 파트들을 다 예습을 하고 가기가 사실 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강생들은 그냥 이제 강의를 멈췄다가 재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멈춰 놓고 뭐 문제를 풀고 다시 재생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제 잠깐 생각하고 이제 교재를 살펴볼 시간만 가지면 되기 때문에 예습에는 큰 부담을 갖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직강은 강의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복습이 그 둘 중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과목이 수가 많아요. 그리고 범위도 많고. 근데 컴퓨터 구조 배우고 운영체제 배우고 이제 각 과목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앞 과목들을 좀 까먹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뭐 하루에 30 분이라든가 1 시간이라든가라도 시간을 좀 내서 살펴보고 나면 그래도 이게 리마인드가 되잖아요. 근데 아예 이 기본 개념 그 1 월부터 4 월까지 공부를 했을 때 각 과목을 복습을 아예 안 하고 가면 문제풀이 시즌 때 너무 어려워요. 개념들을 대부분 다 까먹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이런 기본서를 공부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이 기본서에는 임용에 출제되지 않는 파트들도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스티브 선생님께서 기본 교재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교재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 교재에 담긴 내용에 한해서 기본서를 해당 파트를 찾아보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외적으로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런 세세한 내용들 하나하나 보면 너무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데 그게 임용에 출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출제되는 파트들은 스티브 쌤께서 잘 다뤄주시기 때문에 해당 파트들 위주로 조금 더 자세한 개념을 살펴보는 것에 대해서 기본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헷갈릴 때는 스티브 쌤께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네 그래서 학습 범위 설정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앞에서 드렸고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를 각 과목의 이제 파트 배우고 나서 기출 문제를 풀이를 하잖아요. 그렇게 풀이를 하시면서 각 과목의 특성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시즌에는 저도 못했었고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서 한 문제풀이 시즌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체득이 되는데 어쨌든 출제 경향을 분석해서 그 해당 과목에서 주로 출제되는 파트들이 있고 주로 각 과목에 그런 출제되는 문제의 스타일들이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게 공부 방향을 설정하셔서 이제 푸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학습 전략 크게 대단한 건 없는데
이제 간단하게 보자면 컴퓨터 구조는 저는 다른 과목들에 비해 기본서가 좀 보기 쉽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과목들에 대비. 그래가지고 기본서 연습 문제들도 좀 좋았고 저는 그래서 1월에 스터디 함께 하면서 그 스터디원들과 이 기본서에 있는 연습 문제들 풀이를 했는데 네,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심되는 거는 무엇보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해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 풀어보면 안 풀려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아까 희진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설명을 해보다 보면 어느 부분이 몰라서 막히는 건지, 전반적인 개념을 모르는 건지,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건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식으로 지금부터도 개념을 설명해보고 문제풀이도 함께 스터디원들과 설명해보고 뭐 스터디가 적성에 안 맞으시면 그냥 혼자서라도 그런 설명 영상을 찍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운영체제는 뭐 스케줄링이라던가 이런 파트들에서 좀 빠르게 시간 내에 그런 계산식으로 문제풀이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조금 많이 좀 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SQL이랑 좀 중요되는 파트들이 엄청 많진 않았어 가지고 그런 거 중요 파트들을 깊게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도 그 기본 교재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출제되지는 않았었더라도 이제 스티브 쌤께서 다뤄주시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출제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함께 같이 보셔야 되고 네트워크는 되게 범위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제되는 파트들이 좀 정해져 있고 남들 공부하는 부분은 저희도 다 똑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남들도 잘 안 보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이것까지 다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도 어렵고 안 하는 부분들은 나도 좀 마음을 좀 가볍게 먹으셔도 되고 그런데 남들이 잘하고 좀 집중적으로 하는 누구나 다 하는 파트에 대해서 틀리지 않도록 연습을 하시는 쪽으로 공부의 이 방향성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료 구조는 이제 여러분들 이번 기출 아직 안 풀어보셨을 것 같지만 기출에 되게 작년이랑 올해랑 코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코드 문제를 잘 풀려면 직접 코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스티브 쌤께서도 되게 강조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프로그래머스라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기에 코딩 테스트를 누르면 매일 하루에 뭐 몇 문제씩 이렇게 제가 직접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푼 기록이고 푼 문제는 233개 그리고 실행 횟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코드들 다들 눈으로는 잘 읽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인풋이나 프린트나 그런 거 하나하나도 제가 직접 출력을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청 초보 단계의 1단계 문제였는데 이거를 한 번에 해결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거를 한 번에 해결을 못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래도 더 꾸준히 그래서 더 약간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꾸준히 했었고 이게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왜냐면 사실 기본 개념 공부도 들어야 되고 문제풀이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좀 밀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되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스터디원들과 약간 인증 스터디? 저 오늘 하루에 이거 풀었다. 이렇게 인증하는 식 정도로만 간단하게 저는 스터디를 했었고 그리고 또 추천해 드리고 싶으신 거는 그냥 구글에 C 컴파일러라고 치시면 이렇게 온라인 C 컴파일러, 마이 컴파일러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 보시면 코드가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직접 실행해 보시고 뭐 중요한 그런 코드들, 빈칸으로 출제될 만한 코드들을 변경해 보셔서 그러니까 서로 그 코드를 수정해 보셔서 실행을 시켜 보시면 또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기록 관리하기도 좋고 실행도 바로 될 수가 있어 가지고 근데 이런 그런 기출 코드라던가 아니면 기본서에 나와 있는 코드들을 다 일일이 타자로 치려면 너무 시간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셔서 그러면 텍스트를 추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능으로. 그냥 사진 앱 기본 기능으로. 그래서 저는 그걸로 텍스트 추출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물론 오류가 좀 있어요. 잘 인식 못하는 거 있는데 그냥 그거는 보시고 수정하시면 되니까 수정하셔서 직접 돌려보시고 빈칸도 채워보시고 또 만들어 보시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번 임용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이걸 직접 돌려본 거고요. 빈칸도 제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 돌려봤고 이제 실행이 잘 됐으면 이제 그런 거로 이제 네, 확인을 해봤었고요. 뭐 위상 정렬이라던가 뭐 역방향 리스트 제가 여기 보시면 4개월 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 기록들 관리하기도 좋고 이게 코드 보거나 수정하기도 좋아서 굉장히 추천하는 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과목별로 이제 영상, 설명하는 영상 찍었던 것들이고요. 이렇게 유튜브로 각자 설명을 해 보시고 이제 유튜브로 올려 놓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스스로 설명해 보다 보면 설명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거는 내가 완벽히 아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느껴져요. 왜냐면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남들한테는 좀 아는 척 할 수 있어라도 나 스스로는 알거든요. 이거 잘 모른다? 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정말 추천드리고 또 혼자서 설명했으면 내가 맞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린다 싶으면 스티븐 쌤께 이 영상 보내보시고 그러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랑 교과교육론. 교과교육론은 우선 4월까지는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내용학에 집중을 하시고요. 어차피 그냥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니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한다고 해서 도움도 안 되고 사실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고 내용학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5월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은 내용학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은 뭐 따로 기본서도 물론 있지만 내용도 많고 그래서 그냥 선생님 강의, 스티브 쌤 강의랑 이제 교과서 좀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 시즌에서는 이제 문제풀이 1과 2가 있어요. 근데 문제풀이 2가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인데 그래서 따라가기 어려우시면 가능한 선에서만 이제 하시면 되지만 저는 그 부분들이 문제풀이 2가 주로 중요한 파트들에 대해서 스티브 선생님께서 문제를 많이 준비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너무 겁먹기보다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안 풀어도 되는 거니까 우선 시도 정도는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푸셔야 돼요. 이거를 저도 한번 풀고 2번 더 풀어야 되는데 잘 안 풀게 돼가지고 밴드 인증 스터디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푸시는 거 그리고 오답 노트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데요. 왜냐면 한번 풀었을 때 틀렸던 거 이제 제가 틀렸던 것들만 이렇게 모아서 선생님께서 PDF 파일 주시니까 그걸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시 풀었었는데 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답 노트들로 틀렸던 것도 다시 풀어봤고 다시 이제 이미 풀었었는데 또 오답 노트를 했었더니 또 틀리고 한 3번 연속 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인도 파악해 보시고 뭐 계산 실수인지 조건을 못 봤다든지 개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원인을 잘 스스로 파악해서 그거에 맞게 대처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요. 네. 이때 시즌에 저는 기출문제 스터디를 했는데요. 기출을 사실 단원별로 순서에 맞게 저희가 풀잖아요. 근데 연도별로는 안 풀어봤었기 때문에 연도별로 시간을 재서 풀고 밴드 인증 스터디 하는 것을 했고요. 저는 이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2002년도부터 이제 작년 제 기준으로 이제 2025년 임용 시험 문제까지 다 풀어봤어요. 그랬는데 올해 2026년에 자료구조 문제로 2010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객관식 기출 시기에 나왔었던 코드가 그대로 나왔거든요. 물론 변수나 이런 건 좀 달라졌는데 같은 알고리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 객관식 기출에 나왔던 코드구나라고 파악을 했고 네, 이렇게 봤었는데 어쨌든 기출이 어느 정도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난 기출들이 좀 변형돼서 나온다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통 한 10개념만 풀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합격자 설명회 작년에 드렸을 때 기출 더미 분석법을 추천해 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유튜브 검색하면 나오니까 이제 기출에 대해서 어떤 파트들이 주로 나오는지 뭐 그런 것들, 스타일들 좀 분석해 보시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문제풀이 이 시즌에 이제 다양하게 문제를 푸시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상황에 맞게 자기의 수준이나 그런 것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문풀 1도 어려우면 이 문풀 1을 반복적으로 풀고 그리고 좋은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네, 요거 다 같은 문제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교과교육론. 저는 교과교육론을 한 8월인가 한 7월쯤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5월부터 시작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결국 못했어요. 그리고 초수고 그동안 공부해온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잘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암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때 전화 스터디로 매일 어느 정도 분량, 뭐 지식이해면 지식이해, 과정기능이면 과정기능 이런 거 외워서 그냥 백지 인출로 말하는 거로 스터디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좀 더 방향성을 암기를 해 가니까 좀 더 방향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첫 번째로 했었으면 좋았을 것은 기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물론 답을 지금 아직 암기를 안 해 놨으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답지 있는 걸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냥 답지 보시면서 답이랑 문제랑 보시면서 교교론 기출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뭘 물어보는지, 어떤 스타일로 출제가 되는지를 분석을 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그 교교론 이 교육 과정을 보셨을 때도 선생님들께서 그 보시는 눈이 생기실 거예요. 문제를 보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출제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감이 조금 생기실 것 같아서 기출을 먼저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부분들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문제를 다 만들었어요. 중학교 정보, 고등학교 정보,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까지 이렇게 4과목 만들었었는데 그리고 스터디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만든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다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제가 보기에 '이런 스타일이 예전에 기출됐었다.' 싶었던 거 보고 이게 올해 교육과정 문구들 그대로 넣어 두고 빈칸 이렇게 제가 뚫어서 만드는 거.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보고 나면 약간 출제자의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만드는 게 그냥 뭐 다 복사 붙여 넣기 하고 여기 좀 지우고 하면 돼서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안 걸렸어 가지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 교육론 인증하는 것도 있어요. 저희 학습일지 올리는 거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루에도 그냥 공부하는 대로 많이 여러 번 올렸어 가지고 이렇게 교과 교육론 매일 스터디도 하고 인증도 하고 후반부에 좀 열심히 했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모의고사에선 정말 중요한 것은 점수에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좀 지역적인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고 문제 수준이 조금 높아 가지고 이런 거에 좌절하지 않고 '아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알아갈 수 있구나.'라는 거에 초점을 두셔서 이제 오답 노트 내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보완하고 성장하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합격 마인드셋과 습관 관리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 스스로를 믿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안 되더라도 시간을 쏟고 하다 보면 될 것이다.'라고 믿고 꾸준히 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노력으로부터 나온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진짜 알잖아요. 나 오늘 노력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오늘 대충 했고 좀 자고 놀고 다른 기타 등등의 것을 했는지 스스로는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충분히 노력한 자신을 믿게 되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깎아내리지 마시고 어 네 자신을 아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함께 1년 열심히 네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컨디션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멘탈은 체력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 네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부가 이제 매일같이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습관 잘 형성하셔 가지고 1년 파이팅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